요양원은 멀리 있는 곳처럼 느껴지시죠? 그런데 우리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의 선택을 통해 그 길로 향할 수도 반대로 피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6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80이 넘어서도 혼자 장을 보러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60도 되기 전에 거동이 불편해져서 가족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기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유전자, 운? 아닙니다. 바로 40대, 50대, 60대 초반에 어떤 습관으로 살아왔느냐가 그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면서 아직은 괜찮네라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어제 먹은 게 뭔지 가끔 기억이 안 나는 그 순간들이 바로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요양원에 가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생활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으로도 요양원 걱정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나이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뭔가 해볼 수 있을까요?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65살에 처음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걸으셨고 식사를 거르지 않으셨으며 일주일에 2번씩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70이 넘었지만 손주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시장에 가서 직접 장을 보고 집안일을 혼자서 다 하십니다. 반대로 50대에 아직 괜찮아라며 방치했던 분들은 60 중반만 되어도 병원을 자주 드나들고 일상생활에서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습관입니다. 건강은 나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십니다. 헬스장에 등록해야 할 것 같고 땀 흘리며 달려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시작도 하기 전에 지쳐버리십니다. 하지만 제가 60년 동안 환자분들을 지켜본 결과 하루 30분 운동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 종일 자주 움직이는 생활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고 카트 대신 손으로 장바구니를 들고 집안에서도 자주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쌓이면 근육은 살아있고 관절은 유연하게 유지됩니다. 제가 만난 한 70대 환자분은 매일 아침 시장에 가셔서 손으로 직접 장을 보셨습니다. 무거운 배추도 과일도 직접 들고 다니셨죠.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몇 달 지나자 팔과 다리에 힘이 생기고 허리도 덜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움직임의 빈도가 근육의 생명력을 결정합니다. 거창한 운동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집안에서 빨래를 넣을 때, 설거지를 할 때, 청소를 할 때 조금씩 더 힘을 주고 움직여 보세요. 손주가 찾아오면 함께 밖에 나가 걸어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서 10년 후, 20년 후 당신의 독립적인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움직임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빠르게 약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빠른 속도로 줄어듭니다. 60대가 되면 40대에 비해 근육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이 약해지고 허리가 굽고 넘어지기 쉬워지고 결국 혼자서는 생활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면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제가 만난 한 68세 환자분은 5년 전만 해도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서 항상 엘리베이터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루에 한 층씩만이라도 계단으로 올라가 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차고 힘들었지만 한 달, 2달 지나자 2층, 3층도 거뜬해지셨습니다. 지금은 5층까지도 계단으로 오르신다고 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그분의 무릎을 지켜주고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움직임은 약이 아니라 생활 그 자체입니다. 오늘 하루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한 번만이라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이 요양원을 막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식사 이야기를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소식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과식은 좋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끼 식사에 하얀색, 초록색, 투명색이 들어가면 성공입니다. 하얀색은 단백질입니다. 고기, 생선, 두부, 계란 같은 것들이죠.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는데 단백질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은 생기지 않습니다. 초록색은 채소입니다. 채소는 몸속 염증을 줄여주고 장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염증이 쌓이면 관절이 아프고 혈관이 막히고 온몸이 무거워집니다. 투명색은 물입니다. 물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노폐물을 배출해줍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는 꼭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난 한 72세 환자분은 매일 아침 계란 하나, 나물 한 접시, 된장국 한 그릇을 드십니다. 간단하지만 균형 잡힌 식사죠. 그분은 지금도 혼자 장을 보러 다니시고 밭일도 하십니다. 음식은 약보다 강한 예방약입니다. 거창한 건강식을 차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 위에 단백질 하나, 채소 하나, 국물 하나만 올려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몸은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왜 음식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재료를 넣으면 튼튼한 집이 지어지고 부실한 재료를 넣으면 금방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이 더욱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한 65세 환자분은 몇 년 전만 해도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서 매일 힘들어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단백질 부족이었습니다. 그분은 나이 들면 고기를 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거의 드시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계란 하나, 점심에 생선이나 두부, 저녁에 닭가슴살이나 콩 조금씩만 드셔보세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나자 그분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피로감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단백질 하나만 챙겨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환자분은 관절이 자주 아프다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 채소를 거의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채소에는 염증을 줄여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매일 나물이나 샐러드를 조금씩 드시기 시작하자 관절 통증이 조금씩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부터 한 끼 한 끼를 소중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 건강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뇌 건강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도 기억력이 떨어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면 혼자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뇌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사람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 뇌는 활성화됩니다. 전화로 친구와 안부를 묻고 동네에서 이웃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취미 모임에서 함께 웃고 떠들고 이런 작은 관계들이 뇌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제가 만난 한 75세 환자분은 혼자 사십니다. 자녀들은 모두 멀리 있고 배우자도 몇 년 전에 먼저 떠나셨습니다. 처음에는 집에만 계시면서 텔레비전만 보셨습니다. 그러자 점점 말수가 줄고 기억력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일주일에 2~3번만이라도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그분은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하셨고 그곳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함께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셨습니다. 몇 달 지나자 그분의 표정이 밝아졌고 말도 많아졌으며 기억력도 좋아졌습니다. 인간관계가 곧 뇌운동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만이라도 걸어보세요. 그 짧은 대화가 당신의 뇌를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양원 걱정을 덜어주는 3가지 생활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자주 움직이는 생활. 둘째, 균형 잡힌 식사. 셋째, 사람과의 관계.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10년 후, 20년 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6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뵈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양원을 피하는 비결은 병원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하루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움직이고, 한 끼 더 챙기고,
한 사람 더 안부를 물어보는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당장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단을 한 층만이라도 걸어 올라가 보시고 저녁 식탁에 단백질과 채소를 하나씩 올려보시고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을 요양원이 아닌 독립적이고 건강한 노후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삶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